만엽집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만엽집 속에 있는 작품들은 한반도에 있던 소국의 작은 나라의 지도자들이 일본으로 하여튼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제가 그 영역에 끼어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역사학자들이 풀어낼 내용이에요. 하여튼 무슨 이유에서인지 일본으로 건너가요. 거기서 향가를 짓고 그 향가는 우리말로 불렸다. 이렇게 제가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우리말로 불렀다. 그걸 모아놨다. 이 만엽집을 우리는 어찌해야 할 것인가? 한반도인들이 서기 300년대를 전후로 해서 일본의 열대로 때로 들어가요. 몰려서 들어가요. 한 명이 혼자서 가는 게 아니고 한 두세 명 가족이 가는 것도 아니고 막 수십 명씩 몰려 들어가요. 일본으로 건너간 대표적인 지도자 소잔 오존의 손을 한번 여러분 살펴봐 주시죠. 좌측의 그림을 보세요. 소잔 오존이라는 사람이다. 고천원에 살다가 신라를 거쳐서 일본 출운국이라는 이즈모라는 곳으로 건너갑니다. 거기를 건너가서 가자마자 며칠 안에 오른손에는 칼로 큰 뱀을 잡아 죽여요. 그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뱀을 죽인 다음에 일본에 화산운이 막 폭발을 해요. 그러니까 저 화산운을 제압해라. 화산운이요. 다시는 피어오르지 마라. 이런 노래를 향가를 지었어요. 자, 소잔오조는 한 손에 칼, 한 손에 향가 제작법, 다시 말해서 향가를 들고 가십니다. 한 손에 칼, 한 손에 코란. 이런 말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또 바이블 창세기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 우리 민족이 일본 땅에 건너가서 딱 한 일이 있어요. 태초에 노래가 있었다. 즉 다시 말해서 태초에 향가가 있었다. 그것이 바로 일본 열도를 개척하는 장면 하나입니다. 그 장면입니다. 우리가 일본에 가서 뭐 했는가? 그 모습이 향가의 시각으로 보면 선명히 나타나는 거예요. 향가를 저는 노래로 쓴 역사라고 말합니다. 노래이면서 역사이다. 그러면 이번에 여기서는 노래라는 측면을 보겠습니다. 향가는 국문학의 한 갈래였다. 왜 그러냐? 우리 국문학에서는요, 해외로 이주해 가서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이,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중앙아시아나 일본이나 이런 데 건너가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같이 살면서 문학작품을 만들어요. 이런 문학작품들을 뭐라고 하느냐? 우리의 국문학의 한 갈래에서 이주민 문학 또는 디아스포라 문학, 이산자겠죠? 이산자 문학.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국문학의 한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향가는 그러면 문학적 측면으로 봐서는 뭐냐? 우리 민족 최초의 이주민 문학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만엽집은 뭐냐? 우리 민족 최초의 이주민 시가집이었다. 이렇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가가 있다가 759년에 향가가 마지막 작품이 만들어지고 사라져요. 그리고 거의 200년, 그러고 나서 이제 향가 짓는 법, 향가 제작법이 사라져요. 아무도 몰라요, 이제. 향가가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천황이 보니까 자기 황실에 이상한 노래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 951년, 그 당시에 시를 제일 잘 짓는다는 사람을 5명을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야, 너희들 우리 여기 이상한 내용이 있는데 이거 한번 해독해봐. 그렇게 지시했어요. 그것이 맞든지 틀리든지, 결과적으로 다 틀렸지만은 맞든지 틀리든지 간에 저들이 상당 부분을 풀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왔어요. 그로부터 이제 일본에서는 꾸준히 향가가 연구됩니다. 그것이 만엽집이 연구되는 거죠. 그로부터 오늘 금년까지 1072년이 지났습니다. 1072년간 일본인들은 4516곡의 만엽집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미 해독 구질이 수두룩 뻑적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해독에 실패한 것입니다. 해독에 실패한 이유는 향가가 설계대로 되어 있는데, 그 설계도를 알아야 풀 거 아니겠습니까? 그 향가의 설계도는 뭐냐? 향가 제작법입니다. 향가 제작법을 몰랐으니 향가를 다시 지을 수도 없는 것이고, 향가를 풀 수도 없는 것이고, 푼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풀이다. 그렇게 단언해도 좋습니다. 7975님께서 댓글을 올리셨습니다. 학교 다닐 때 졸업시험이 만엽집 시험이었는데, 만엽집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열심히 공부했는데 도저히 뜻이 이해가 안 가더라. 이런 말씀을 올리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바로 이것이 만엽집 해독의 실패가 빚은 현상으로 봅니다. 제가 만엽집을 한 750여 곡을 풀어봤더니요, 만엽집 내용들이 너무도 가슴 절절한 그 노래들이었어요. 뭐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가슴이 절절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 일본인들이 풀어놓은 게 어떻게 됐냐? 이상하게 말도 안 되고 막 떡을 뭉쳐놓듯이 풀어놨어요. 그러니 이해가 될 리가 있겠습니까? 만엽집 해독 실패, 우리 그 7975님의 말씀은 간접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향가는 누가 해독해야 하는가? 일본이냐 한국이냐?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은 우리 국문학의 한 갈래로 봐도 된다. 일본은 당연히 자기네 거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향가는 일본 것이면서 동시에 한국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향가는 우리말로 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이 지었다. 당연히 우리가 풀어야 합니다. 이거 우리가 풀지 않으면은 이거 우리 민족의 자존심에서 저는 이것이 참 곤란한 지경에 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만엽집 연구자들이 해독해야 할까요? 향가 연구자들이 해독해야 할까요? 만엽집 연구자들에게는요, 지난 1000년 동안이나 1072년 동안 만엽집 해독을 해봐라 하고 맡겨놓았어요. 그런데 왕창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지난 100년 동안 향가 해독을 맡겨놨어요. 향가 연구자들에게.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렸죠. 향가 제작법을 어떻게 모르고 향가를 해독할 수가 없어요. 틀렸어요. 조금 틀린 게 아니라 많이 틀렸어요. 아주 많이 틀렸어요. 제가 또 향가를 노래로 쓴 역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향가는 노래니까 문학가가 해야겠네? 또 역사니까 역사가가 해야겠네? 누구일까요? 또는 개인이 해야 할까요? 단체가 해야 할까요? 국가가 해야 할까요? 3516곡은 45곡이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 차원의 양이 아닙니다. 개인과 단체, 국가가 모두 나서야 한다. 나는 우리나라에 개인과 단체, 국가였으면 좋겠다. 일본도 당연히 개인과 단체,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앞으로 100년 안에는 못 풀어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만엽집을 대중화시키신 분이 계십니다. 이영희 연구자라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쓴 책 노래하는 역사입니다. 매우 유명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영희 연구관님께서는 만엽집이 우리나라 말로 불렸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말까지는 맞아요. 만엽집은 우리나라 말로 불렸어요. 그런데 이영희 교수님은 그 주장은 논리에 따라서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논리가 너무너무 중대한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일본 연구자들로부터도 심하게 배척받았어요. 이영희 교수님은 만엽집을 대중화시킨 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도 큽니다. 대신에 또 부정적인 영향도 상당합니다. 지금 일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요, 많은 일본들이 누가 또다시 만엽집이 한국어야 이렇게 말하면은 그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을 떠올립니다. 왜냐? 이영애 교수가 우리말이라고 풀어놨던 것을 다른 연구자들이 붙어가지고 했더니 전혀 납득할 수 없더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거짓말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맞죠. 이렇게 수학 문제에 짠뜩 있었는데 과정은 전부 다 틀렸는데 답만 이상하게 딱 맞은 겁니다. 아마 일본인들은 제가 만엽집이 우리말로 불렸어요 이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틀림없이 그들은 이영애 교수의 일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도 있지만은 과도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삼가 드리는 바입니다. 어느 역사 연구자님께서 질문 하나를 올렸어요. 선생님 어디서 강의를 들을 수 있을까요? 이런 말씀이십니다. 죄송하지만 아직은 저는 유튜브를 제외하고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서 일반인 대상 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별도의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향가 제적법으로 한반도 향가를 완전히 해독할 수 있습니다. 만엽 향가도 완전한 해독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풀어도 동일한 결과를 낼 것입니다. 아직까지 지난 1000년 이래 두 가지 다 풀어내는 해독법은 없었습니다. 향가 제작법이 유일합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서 만엽집의 최고 권위자라고 일컬어지시는 나카니시 스스무 교수님을 한국에서 뵐 기회가 있었어요. 한 이틀 정도 같이 있었는데요. 그 자리를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만엽집이 풀리더라. 만엽 풀린다. 그랬더니 나카니시 스스무 교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해온 사람이 없다. 만엽집 진짜 풀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만엽집 15번가를 풀이한 내용하고 향가 제작법의 골간을 정리해서 그 교수님에게 제가 드렸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받아들이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제가 너무너무 과분한 말씀이기에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P69번님의 말씀이십니다. 큰일이 났다. 당신은 진정한 학자요. 애국자로 인정하고 싶다. 대단히 감사합니다만 저는 진정한 학자도 되지 못하고 애국자도 전혀 되지 못합니다. 어떻든 간에 그러나 그렇게 되도록 당연히 노력을 해야겠죠. 저는 오사카 총영사를 지내신 분을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제 향가 제작법을 검토하시더니 그리고 저서에 저를 굉장히 여러 번 인용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세 100년 이후 우리는 일본이 우리에게 준 프레임으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연구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그런데 이제 드디어 우리의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가 일본 민족의 정체성을 연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향가 제작법의 진정한 가치다. 프레임 브레이커가 드디어 나왔다. 이디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이나 네이버에 향가 카페를 만들어 보시죠. 그리고 거기서 향가 만엽집 연구하면 좋잖아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컨셉을 꿈꾸는 자유를 가진 자 한번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꿈꾸는 자유를 꿈꿀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자 이렇게 한번 정해 본 것입니다. 제가 왜 옛날 작품들인 캐캐묵은 옛날 작품들이 향가를 놓고 꿈꾸는 자유를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냐, 향가 해독이 왜 꿈꾸는 자유를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인류는 이집트 문자 해독 성공한 이후 우리는 또 한 번의 거대한 지적 모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한반도 향가와 열도 향가, 이 두 향가의 해동은 전인미답의 고봉출령입니다. 고대 동북아의 주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 10대 강국, 이것들은 향가의 해독은 세계 10대 강국 두 나라에 관계되는 인문학에 있어서 일대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한일 두 나라만에 국한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집트 그림 문자 해독이 이집트만의 일입니까? 세계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향가도 이와 같습니다. 세계 10대 강국 두 나라에 관계되는 사건, 인문학 사건은요, 전 세계적 사건입니다. 이것에 대한 도전은, 해독에 대한 도전은 우리가 꿈꾸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면 개인이든 단체든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꿈꾸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무도 우리에게서 꿈꾸는 자유를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너는 향가 해독을 하면 안 돼. 이러한 해독의 자유를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도 가보지 못한 높은 곳으로 올라가 보자. 향가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다. 꿈의 영역이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